자, 다이어트 학교 우리 준원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만약에 미나, 그리고 홍이 같은 그런 뚱뚱한 체형이었다면 다이어트 학교에 입학을 해볼 생각이 있나요? 저는 입학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결말에는 독방도 있고 안 좋은 학교긴 한데 처음에는 들어가는 사람 90%, 95%가 살을 빼고 나온다고 했으니 솔깃해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광고를 이제 뭐 리뷰도 좋게 달렸고 광고도 이제 좋게 하니까 뭔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안 들어갑니다. 돈이 아까워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이어트 그냥 혼자서도 뭘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돈 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 성격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결국 지용이와 현재와 미나와 홍이는 다이어트 학교라는 그런 환경이 싫어서 결국 탈출하게 되는데 여러분이었다면 탈출했을 건가요? 저라면 탈출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램과 달리 나왔던 대로 반 억지로 주말 체험을 취소하게 한다든가 또 독방 행위라고 그 아동학대 같은 것도 하고 살을 가장 많이 못 뺀 사람은 저녁도 못 먹게 한다는 게 조금 어 힘들 것 같기 때 힘들고 좀 어긋난 것 같기 때문에 저였어도 탈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탈출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뭐 약속한 대로 해주지도 않고 이상한 이상한 그 규칙 써놓은 거로 따라고 우기면서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듣기에는 좀 너무 무리하게 좀 너무 바꾸지 않았나 해서.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탈출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차곡차곡 증거를 잘 모아서 나중에 그것들을 문제를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탈출은 너무 이렇게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질문 다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준원이가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 잘 짚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승훈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학교가 필요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 성공적인 이유들이라는 부분들에서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지. 하나는 다이어트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 사실은 이건 학교는 아니지. 원래 정확한 명칭은 학교이기보다는 뭐야? 감옥. 학원. 감옥? 학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야. 왜? 학교하고 학원의 차이가 뭐야? 음.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학원은 선택적으로 가는 거 같았어?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보통 공교육 기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 그래서 공공의 어떤 그런 기관이 학교인 데 비해서 학원은 이제 이른바 사설, 개인적인 어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설 학원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름은 다이어트 학교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곳, 뭐 하는 곳이라고 해서 학교라고 이름을 줬지만 실제는 학원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다이어트라는 측면, 그다음에 학교 학원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 그런 곳이 필요한 것들은 첫 번째는 뭐?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탈백.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다이어트에 관한 욕망이 크더라라는 얘기지. 근데 요 다이어트 학원이 만약에 요게 한 우리나라에 50년 전, 100년 전에 생겼으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어떻을 것 같아? 음, 우리나라에 한 100년 전에 생겼다, 50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 이 다이어트 학원이 성공했을 것 같아?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 망했을 것 같아요. 승훈이 뭐라고? 망했을 것 같아요. 왜 망했을 것 같아? 그때는 다이어트가 뭐 뭔지도 잘 몰랐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때는 배불러야지 이제 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굳이 그렇게 또 살을 빼고, 그때는 먹을 것도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맞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를 쌤이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보면 이른바 배 나온 아저씨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배 나온 아저씨가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었어. 그 배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뭐해? 잘 부자하다. 먹는다는 뜻, 잘 먹는다.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집이 뭐하다? 공주? 부유하다. 부유하다, 잘 산다, 어떤 그런 의미였던 얘기.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뭐야,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또 음, 여자들도 이른바 엉덩이 큰 여자, 뚱뚱한 여자, 오히려 이런 여자, 뭐 아주 뚱뚱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엉덩이 큰 여자, 그 어깨 듬직한 여자, 뚱뚱한 여자, 이런 여자들을 과거에 더 선호한 때도 있었어. 그 사람들 오히려 미인이라고 얘기한 때도 있었어. 왜? 왜 그런지 혹시 알아주느니? 그것도 풍족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들은 그래야 아이를 잘 낳는다고 생각했어. 아이를 낳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는 일, 그다음에 뭐 집안일을 잘 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오히려 미의 어떤 그런 기준이었다는 거야,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미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이른바 날씬한 여자, 날씬한 남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몸짱, 근육질의 남자.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왜 그럼 그렇게 바뀌었을까? 승훈이. 이제는 사람들이 좀 더 먹을 게 많아지고, 음, 이제 뭐 또 딱히 먹을 거 부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음, 풍족하니까 좀 예쁜 사람에 음, 좀 본 그런 시선이 생기지 않았나. 준원이. 음, 전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음. 이 성격도 같이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하필 바뀌어?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바꾸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더 과거, 1000년 전에 비하면 100년 전은 90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바뀐 거잖아. 어, 승훈이 말대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음, 그 막 분식 어쩌고 저쩌고라고 음, 해서 이게 북한보다도 뒤처지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음, 지금은 손가락 열 손가락? 음. 그래도 부자인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에 속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배가 나오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중요함 그런 점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부분에서 과거, 이제는 그 뭐야, 우리가 먹을 것이 풍요로운 어떤 그런 사회들 속에서 많이 먹더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살이 찌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이상 먹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야, 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이른바 건강에 관한 그 요인들이 많이 생겨났지. 건강에 관한 요인들. 건강하고 다이어트하고 뭔 상관이야? 너무 뚱뚱하면은 음, 그래도 좀 건강에 안 좋고 이제. 음, 그렇지. 그래서 보통 많은 그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외모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이른바 건강이 비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게 어떤 그런 바람에서 다이어트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들. 뭐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지.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자, 시간이 많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가 시간에 많이 생겼다? 그렇지. 똑같은 24시간.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말했을 때도 24시간이었고, 지금도 24시간인데, 다만 여러분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는 나가서 그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직장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주 5일제, 그다음에 뭐 44시간 일하는 거 정도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야? 주 40시간인가? 40시간으로 노동시간 40시간인 거고 길어도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막 80시간, 90시간 이상 일하다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다행히 그 남는 시간이 여가 시간이 생기고 그 여가 시간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여유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또 하나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 이른바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TV, TV의 영향도 크더라는 얘기야. 준원이 TV의 영향하고 TV의 영향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이어트하고 TV 영향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 TV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어, 다 이제 몸도 좋고, 음. 다 미모도 뛰어난 수준이라서. 그렇지. TV의 보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TV에서 이른바 아이돌 뭐 이런 사람들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그 우리가 이제 뭐야 따르고 그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모델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가 향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닮아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는 마음들이 크더라는 또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이어트가 더 발달하게 되었어. 수근이 그것도 무슨 말일까? 산업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 응.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이어트가 더 활성화됐어. 왜? 다이어트를 하면은 음, 돈을 더 잘 벌어서? 다이어트 하면 돈을 더 잘 벌어. 누가 돈을 벌어? 승훈이가 다이어트를 하면 누가 돈을 벌까? 돈이요? 아무도 안 벌지 않나요? 아무도 안 벌어? 준원이가 다이어트를 하면 누가 돈을 벌까? 트레이너들, 헬스장. 그렇지. 헬스장, 아, PT 그 자체가 그 헬스장 자체가 산업화가 됐잖아. 또 각종 다이어트 그 음료 같은 거, 다이어트 그 약 같은 거 팔잖아. 어? 그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면서 뭐 약 같은 거 파는 거 몰라? 뭐 본 것 같아요. 닭가슴살만 뭐가 된다고 닭가슴살만 팔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각종 막 식품 팔고, 그다음에 무슨 뭐 다이어트 무슨 용품이라고 파는 게 되게 많아.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뭐가 된 거야? 하나의 시장이 된 거야, 시장. 산업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이어트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해? 광고를 할 거 아니야. 아까 이제 응. 준원이가 예를 들었던 PT, 그 트레이너들,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자기들이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하고 몸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한다는 거야. 광고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장이 아주 많이 커지게 되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음,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다이어트라는 것도 어떤 사회의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자,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아까 선생님처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 네. 내가 혼자 그냥 다이어트 하면 되잖아. 근데 요 학교 학원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명이서 해야지 좀 어, 더 효율이 좀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그렇지. 또 준원이. 음, 어, 학교라고 해야 응, 학원은 그냥 개인이 응, 그냥 운영하는 건데 학교라고 하면 좀 더 웅장해 보이고 응.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래.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학교. 근데 왜 선생님이 지금 물었던 질문은 그것도 맞는데 준호나 개인이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이어트 학교에 사람들이 가냐고. 그 다이어트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 심리가 뭐냐고. 어, 승리와 같은 측면도 있고 또. 음, 다이어트를 음, 하는 사람들끼리 있어야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음.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학교라는 어떤 그런 곳에 아까 지금 준원이나 승훈이가 공통 얘기를 한 거지. 같이 하면 서로 의지가 되고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서로 또 이제 힘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또 이런 것도 있겠지. 다이어트 학교는 누가 있어? 선생님? 선생님들이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야? 다이어트 도와주는 거? 다이어트를 어떻게 도와줘? 어떤 면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와줘, 다이어트를? 어,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와줘? 조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조금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이 이른바 전문가잖아. 전문가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 할지 다이어트의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니야. 아니야? 네. 맞아. 그리고 또 격려하고 질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그 준호이가 말했던 그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헬스장 가서 혼자 운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혼자 운동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근데 네. 그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나? 그 헬스 트레이너가 개별적으로 음, 붙어가지고 하는 건 되게 비싸, 강신료가. 근데 그 퍼스널 트레이닝 PT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맞춤형으로 정보를 주잖아. 그리고 계속 이제 뭐야? 이렇게 관리를 해주잖아.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 학교에 가서 했을 때 더 효과를 높이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는 거지. 또 한 가지 사람의 심리가 아무래도 다이어트 학교에 돈을 내면 어떤 심리가 들어? 승훈이. 돈을 내는 것과 돈을 안 내고 하는 것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더 잘해주겠지? 돈을 내야 그 사람이 좀 더 잘해준다. 물론 그렇고.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원이. 내는 사람이요? 네가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내는 것과 안 내고 그냥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을까? 아니면 돈을 냈을 때 좋은 점이 있을까? 어, 승호이처럼 내면은 이 돈 냈으니까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지. 라는 인간의 심리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공짜고 이러면 그냥 빠지고 싶고 막 그런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거기 한 번 가는데 뭐, 한 달에 30일을 끊는데 뭐 30만 원을 냈다. 그럼 하루에 10,000원이야. 그러면 내가 안 가면 그 10,000원을 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 10,000원이 아까워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내고 등록해서 해야 더 효과적이다. 안 그러면 흐지부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이런 다이어트 학교, 다이어트 학원 이런 것들이 더 성업하게 되는 크게 붐을 이루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근데 이 책, 이 다이어트 학교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학교가 성공적이었다는 책이야? 아니요. 어떤 거야? 그럼 이 다이어트 학교는 어떤 입장이야? 다이어트 학교에 뭐, 음, 문제점? 아, 그 다이어트 학교가 이른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안에 실체가 서로 뭐 하더라? 다르더라. 그 어떤 그 이중적인 모습들. 그거에 이 아이들이 분노하고 마침내 그것들을 폭로하고 그런 이야기잖아. 이 다이어트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른바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실 이거는 그 시스템, 그 학교, 그 원장, 그 원장이 그 이중성을 폭로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중요한 축을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 승훈이나 준원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살면서 느끼거나 본 적이 있어, 혹시? 아, 이게 겉보기하고 다르구나. 실체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혹시 뭐 그런 거를 느껴본 적 있어? 승훈이. 음, 저는 얼마 전까지 수학학원에 다녔는데 음, 그때는 뭐 상담은 좀 잘해주는데 좀 처음에 음, 상담할 때는 잘해주는데 좀 학원 음, 가보니까 그냥 개념 알려주고 음, 그리고 푸는 것도 그냥 다 끝까지 풀고 틀린 거 있어도 중간에 안 알려줘가지고 음, 겉으로 보기엔 좀 좋은 학원이었는데 음, 실체를 보니까 좀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어요. 음. 승훈이가 수학학원이 처음에 상담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학원에 등록하기까지 과정에서 선전 광고하던 것과 막상 그 학원을 다녀보니 거기서 제공되는 것들이 당초 약속과 달랐다고? 네. 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렇- 그래서 그만뒀어? 네. 그랬구나. 자, 준원이는?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응, 최근 일인데 그 자유학기제 때문에 응, 주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응, 거기 막 농구랑 여러 가지인데 그 우당탕탕 세계여행 하면은 우당탕탕 세계여행이라는 게 응, 이제 여러 나라의 지리도 알려주고 특징 응.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른 농구하지 말고 이거 하면은 좀 성적이 좀 더 오르겠구나 하고 했는데 어, 지리 같은 거 말고 조금 더 이 나라의 유명 관광지 응, 뭐 이런 것만 알려줘가지고 응. 약간 조금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원래 그 광고되는 그런 부분들과 실체가 달라는 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어, 그, 이 다이어트 학교를 보면 이 학교가 과연 그렇게 정말 나쁜 학교인가?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성공적으로 그 학교가 그동안 성공적이었잖아,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나? 아까 예를 들면 승훈이가 말했던 그 수학학원이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름 잘 나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승훈이는 그만뒀지만 그만 안 두고 계속 다니는 애도 있는 거잖아. 승훈아. 네. 그리고 준원이가 네. 말했던 우당탕탕 세계여행인가 이것도 준원이는 별로 만족감을 못 느꼈지만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 혹시? 다 실망했어, 준호는? 어,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어, 같은데 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 그래. 그래서 뭐 준원이 말한 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망했다. 라고 하면 분명히 그 학원의 문제, 그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 대다수는 만족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 애들이 그건 아니야 잘못이야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아이들이 부적응하고 이 아이들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승훈이 걔가 이상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적응 못하고 걔 그만뒀어요. 우리 학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승훈아? 그렇다고 해도 그거 느끼는 건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어,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 결국은,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다이어트 학교는 어때? 다이어트 학교가 과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이 아이들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해야 되나?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준원이? 책을 읽어보면서.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어, 막 독방이라고 애들 가둬가지고 밥도 안 주고 24시간 감금한다는 점에서 음, 요. 승훈이는? 저도 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음, 일단 또 준호는 얘기했지만 독방에 가두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좀 너무 음, 인간 탈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 또 이제
그 학생들한테 자꾸 뭐 욕을 해가지고 음, 돼지라고 뭐 욕하고 음, 또 음, 그리고 점검 시간에 매번 가장 많이 그게 몸무게가 음, 안 떨어지는 학생이 부끄럽게 하는 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그 책에서 그 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그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독방에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그 뭐야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가는 거고 또 여러 사람이 단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독보서처럼 자꾸 이렇게 뭐야 그 반항적이고 협조 안 하고 그런 애가 불만 세력이 있으면 그런 애들이 뭐야 계속 놔두면 오히려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나쁘게 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본보기로 이렇게 독방 안 가려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독방을 보낸 거 아니냐. 독방이 다 가는 게 아니지 않냐. 독방에 간 애들은 거의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기본 규칙만 잘 지키면 독방에 갈 일이 없고 정말 문제가 있어 독방에 보낸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원장은 말할 것 같거든. 이런 원장의 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그리고 어차피 학교라고 해도 지금 뭐 저희 다니는 중학교에도 독방은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음, 그래서 학교에 독방이 있는 건 그냥 하긴 독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그거를 뭐 잘 못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격려를 잘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렇게 욕하고 독방에 넣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원이는? 예? 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아까 그 독방에 대한 선생님이 이제 그 학원 그 원장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독방에 대해서 그 변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 그냥 이 학원이 망하지 않도록 그냥 내는 변명밖에 안 생각해요.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승훈이가 제기했던 그 인격 모독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이 다이어트 학교 원장님은 아니 네가 잘했어라. 네가 잘했어 봐라. 네가 잘했으면 그런 수모를 안 당할 거 아니냐, 첫 번째. 또 그런 수모를 줘야 그 애가 각성해서 열받아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니냐. 세 번째, 다른 사람들도 야, 그래. 적골 안 당하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더 이렇게 전의에 불탈 거 아니냐. 네 번째, 그 얘기가 진짜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수근수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더 심한 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난 단지 그 시선들을 전해준 것뿐이다. 그럼으로써 이 아이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변명에 대해서는 준호이 어떻게 생각해? 어, 아까 말했듯이 막 음, 아이들한테 막 돼지라고 한 그렇지. 거는 뭐 각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음, 그냥 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니네들은 못한다고 음, 약간 좀 놀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근데 놀리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놀려야 네가 놀림당할 짓을 안 하면 되지 않냐. 그 놀림당할 짓을 놀림 안 받기 위해서 네가 그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거냐고 준호는. 어,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은 음. 우울감에 빠져 아, 더 다이어트를 열심히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 수근이는? 음, 다이어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기도 뭐, 원장 선생님이 나보고 돼지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다이어트를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요 책이 다이어트 학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잘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근이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저 지금 얘기할 게
음, 다 겹치는 거예요. 두 개 음, 준비해. 그래서 할 게 없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에 다이어트 학교라는 게 있고 단식원이라는 게 있더란 얘기야. 단식원과 다이어트 학교는 뭐가 다를까? 여러분 보기. 혹시 알아? 단식원과 다이어트 학교의 차이를? 단식원은 밥을 안 먹는 거고, 다이어트 학교는 다이어트 하는 아하, 학교예요. 그래. 준원이는? 저는 똑같이 단식원은 밥만 안 주고 이렇게 운동을 중요시하는 데는 아닌데 다이어트는 밥은 주는데 운동을 중요시하는. 그렇지. 자, 단식원이 실제로 있는 거 알아? 네. 네? 단식원이 실제로 있어, 승훈아. 근데 이제 단식을 하는 이유가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단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몸 안에 그 독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것들을 뭐 함으로써 일정 기간 단식을 해서 장을 한번 싹 비워줘야 그래야 그 몸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단식을 일정 기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혼자 하면 아무래도 유혹이 많잖아. 응? 유혹이 많고 뭐 손쉽게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고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고 하니까는 아예 그 다른 곳과 격리된 곳, 격리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단식을 하고 또 이제 단식을 그냥 하고 있으면 힘드니까 단식과 아울러서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던가 간단하게 요가, 체조 뭐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뭐 이런 그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역시 이제 함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단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단식이 단지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밥을 굶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거야. 근데 단식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단식 전에 그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어. 그 음식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다음에 또 단식이 끝난 다음에는 또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또 그런 기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른바 단식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학교라고 해서 아까 준원이랑 승훈이가 얘기했던 대로 단식으로는 아예 이제 식사를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학교는 식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식사량을 조절하는 거지. 식사량을 조절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을 많이 하는 거고. 단식으로는 그에 비해서는 특별히 뭐야 운동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지. 자, 15쪽에 보면 영어 오노민스한테 하루에 1시간씩 영어 회화도 배울 수 있잖아 라고 했더니 엄마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이런 표정이 나오거든. 마주리 다이어트 학교의 장점 중 하나는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15쪽에 나오는데 이러한 방법을 택한 이유가 뭘까?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라고? 학생들의 학생 관심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준원이는 어, 네. 저도 승훈이랑 같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거. 아, 쌤, 어 수근이 저 알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학부모님들이 좀 허락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렇지. 여기 그래서 15쪽에 물론 그건 아이들의 입장에는 엄마들 입장에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이라고 돼서 결국 그 다이어트 학교에 돈을 내는 건 누구라는 거야? 부모님. 부모님이 집어서 돈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누굴 설득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야. 또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우리 애가 살을 뺐으면 좋겠다라는데 살을 빼는 것 물론이거니와 가서 영어도 배울 수 있대. 공부도 한대. 라고 하니까 일석이조네? 일석삼조네? 라고 하면서 자녀를 다이어트 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유가 더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영어 회화 이야기가 어땠어?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중단됐어요. 왜? 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안 나온다 해서. 음. 근데 이 주인공은 뭐라고 생각해, 그거를? 잘렸다고? 아,
오히려 그 영어 회화 강사를 데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잖아. 쉽게 말하면. 영어 그 선생님을 고용해야 되는 거잖아. 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회화 프로그램 하려면.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뭐야 주인공은 그 학원 선생님이 학원 원장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뭐만 해놓고 광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여기 있는 다이어트 학교 원장이 어떤 그런 뭐야 이중성 과대 광고 그런 사례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었어 이 책에서 광고와 달랐던 것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워터파크 그런 데 놀러 가는 거 어 안 지킨 거예요? 그거를 안 가더란 얘기야 왜 안 간 거야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안 간다고 원장은 얘기해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돈 쓰기 싫어서? 돈 쓰기 싫어서. 그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프로그램 나가려면 버스도 대절해야 되지. 거기 가는 입장료도 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뭐해? 이 아이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은 그 다이어트 학교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다이어트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운영하는 거야? 돈, 뭐 때문에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자기 돈 얻으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잖아. 많이 받은 다음에 대신 돈을 뭐 해야 돼? 많이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지. 쓰지 말아야 되잖아. 받아들이기 많이 받아들이고 쓰는 건 조금 쓰고 그래야 자기가 남는 게 클 거 아니야. 어? 근데 많이 벌어들이려면 즉 값을 높이 받으려면 우리 하는 거 별로 없어요라고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아니요. 못 받잖아. 그러니까 영어 회화 선생님을 고용해서 영어 회화도 지도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아이들 매주마다 어디 뭐 체험학습 같은 것도 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돈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이게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 이해가? 근데 네. 막상 그대로 그걸 지출을 하면 어 돈을 그만큼 자기가 많이 벌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원래 광고했던 것과 달리 실시하지 않는 거란 얘기지. 그럼으로써 이 원장의 돈을 많이 벌었다.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주인공은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폭로한 거고, 나중에. 자, 그러면 이런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 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어, 올, 그 워터파크랑 영어 수업 한다는 이유로 돈 더 받은 건데, 음, 뻥치고 음, 다 안 하고 자기 이윤만 많이 남겨서. 음. 승원이는? 음, 나쁜 거, 뭐라고? 나쁜 거 같아요. 왜? 일단 뭐 워터파크도 일주일에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비 와서 워터파크를 못 갑니다. 그러면은 뭐 실내 워터파크를 가면 되고 저한테 다 해결 방법은 있는데 또 음. 그걸 그렇게 또 돌리고 돌려서 돈 안 쓰려고 해요. 음. 자, 근데, 아니, 학원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오히려, 영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어디 가서, 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해서 돈 버는 방법 막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아니야? 어때? 준원이나 승훈이. 그 측면에서 보면. 그 원장은 좋겠지만 저희가 다니는 음, 학원 학생으로 보면 좀 돈을 많이 쓰고 딱히 없는 것만이 없었는데 그런 거라서 딱히 음, 좋다고는 원장한테는 좀 그러고 생각해요. 준원이는. 음, 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음, 오히려 근데 그런 음, 비법을 전수해 받으면은 음.
이제 당하기 전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장사를 했구나 하고 오히려 옮겨붙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승훈이나 준원이가 나중에 학원 운영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승훈이는?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잘 가르쳐 줄 것 같긴 해요. 돈을 덜 열심히. 벌더라도 네. 준원이는? 어,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운영해서 음, 정직하게 조금 더 열심히 운영해서 조금 더 음,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요. 음. 자, 그 점에서 이러한 그 운영 방식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거 다, 그, 뭐야, 소문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학원생들이 안 모일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학원이 망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무조건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런 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오히려 그런 명성, 이미지 이런 것들이 타격이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상품이 팔리지 않고 그럼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지. 반면에 준원이처럼 승훈이처럼 정직하게 잘 하면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 돈 낸 보람이 있다. 돈 낸 값을 한다.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학원에 등록을 할 거고 그러면 아, 그 뭐야 조금씩 벌지만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더 크게 벌 수 있다는 거지. 뭐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는지 이해 가니? 네. 그러니까 그 영어 회화 프로그램 뭐 그 뭐야 워터파크 가는 거를 안 하면 어? 당장 뭐 10만 원씩을 더 벌 수 있어. 그런데 영어 학원이나 뭐 영어 회화 프로그램이나 그 워터파크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뭐 한 2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서 지금 10만 원 벌 수 있는데 2만 원밖에 못 벌면 사실은 10만 원 버는 거에 대한 유혹이 클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0만 원씩 몇 번 벌었지만 더 이상은 학생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냥 한 뭐 몇십만 원 벌고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2만 원씩을 번다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계속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오면 오히려 2만 원이 모여서 하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그 회사나 이런 것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점에서 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냐?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여기 독서교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비용이 드는 부분과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 투자를 더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론 뭐 선생님이야 지금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없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경영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26조. 자, 이 마주리야, 미주리야? 마주리 그 원장님, 이 다이어트 학교에 뭐 나중에는 뭐 달라지겠지만 초반기에 성공의 비결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잘 얘기해주면서, 음,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좋다는 듯이 학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저것 서비스를 막 붙여서 얘기해주고, 근데 음, 학원 들어오고 나면은, 음, 음, 그냥 대충 뭐, 돈이나 벌자 그런 식으로 한다? 음. 또 여기 선생님이 굳이 26쪽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 26쪽과 27쪽. 에 보면 여기가 이 다이어트 학원의 성공 비결이 있어. 원장님도 음, 응? 원장님도 뭐,
원장님도 한때는 뚱뚱했어서 응. 근데 한때 뚱뚱했는데 그게 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응. 이런 식으로 얘기 말 잘해서. 응. 그렇지. 바로 그 부분이지. 그 원장님 원장님부터가 이렇게 이런 뭐야. 그 산 증인이잖아. 어? 자기도 뚱뚱했었는데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렇게 날씬하게 되었다. 라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뭐야?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증거.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 그 당사자가 눈에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됐니? 또 이 음. 원장이 마주리 원장이 어디에 나와? TV에 나오지. TV에 나오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TV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돼, 신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 유명한 다이어트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셀럽이야, 셀럽. 셀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셀럽에 대해서 더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신뢰를 한다, 신뢰.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스토리를 갖고 있고, 자기도 뚱뚱했다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런 스토리도 갖고 있고, TV에 나오기도 했었고, 유명한 셀럽이고, 이런 요소 때문에, 그 다이어트 학교가 더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이 다이어트 학교의 원장님처럼 그래서 그 나쁘다는 거 아니야. 현재 이른바 너네도 그 백종원이라는 분 알아? 네. 백종원 씨가 뭐 하는 분이야? 요리하는 사람. 요리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단지 요리만 해? 아니요. 어, 뭐 해? TV 프로그램에 나와요. TV 프로에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 백종원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유가 유재석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유하고는 달라. 어떻게 다를까? 수근이는 백종원 씨 몰라? 알아요. 알아? 어떻게 다를까? 유재석 씨하고 백종원 씨는 어떻게 다를까? 음, 유재석 씨는 그냥 방송만 하잖아. 네. 예능만 하잖아. 그게 직업이야. 그게 예능이야, 예능인. 근데 백종원 씨는 예능만 해? 아니요. 예능만 하지 않고 뭐를 해, 원래? 원래 그분이 오늘 예능이 아니라 원래는 뭐야? 요리사? 어? 뭐라고? 요리사? 요리사. 근데 그게 그냥 요리사야? 단순한 요리사야? 백종원 씨 잘 모르는구나, 너네. 너네 그 각종 음식점, 체인점 이런 거 다 백종원 씨가 하는 거 몰라, 혹시? 백다운 같은 거요? 백다방을 비롯해서 백다방은 그중에서 제일 별로 잘 못 나가는 데고 뭐 쌤이 지금 음? 특별히 잘 모르겠는데 그 음. 잠깐만 그 더 본 코리아라는 그 회사가 있대. 더 본 코리아가 백종원의 그 회사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백다방, 홍콩 반점 뭐 이런 거 들어본 거 없어? 네. 너네 못 들어봤어?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 뭐 본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백종원이 론칭해가지고 그 실시하는 어떤 그러한 사업체란 얘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백종원이 나와서 그 뭐야 예능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면 이제 백종원이 하는 사업이 그만큼 또 더 크게 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이른바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데 그런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인들. 그래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그 인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장님도 그렇게 방송과 그런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작업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도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뭐를 하는 거야? 필요.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잖아. 근데 TV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고. 또는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음, 사람들에게 의학적 지식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학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 커, 사실은. 그것들이 크고 뭐 방송이 좋아서 나오는데 근데 그 TV에 나와서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이 운영하는 병원이 더 엄청 잘 되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 관계를 갖다라는 얘기지. 이른바 셀럽 유명해짐으로써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점에서 좋게 볼 거냐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고 볼 거냐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는 이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지고 의사들 중에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지고 이런 식으로 학원 강사인데 방송에 나와서도 역시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점에서? 방송에 나가는 이유도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음, 잘해서 잘해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음, 방송에서 출연된 거니까 음, 그런 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승훈이는?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음, 왜? 왜냐면 또 준혁이처럼 그냥 방송에 나온 것도 자유고, 뭐 어쨌든 사람들에게 그 의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좋은 의도를 했으니까. 음,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 긍정적 기여, 뭐, 그래서 이제 문제 없다. 또 뭐 그런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간혹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악용한다고 해야 되나? 아, 자기 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방송이나 이런 데다가 출연료를 내고, 오히려 돈을 내고 자기가 출연하게 해달라고.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그 사업에 뭐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방송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뭘 갖고 있는 거야? 환상을 갖고 있는 거야. 아, 그 부분에서 방송에 나온 사람이 유명하고 방송에 나온 사람이 더 뭐 할 거다? 실력 있고 잘할 거다. 아까 이제 준호이도 그런 얘기를 했지. 자기가 그 실력 있으니까 선택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경계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저자는, 어떠면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방송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일 수도 있지만, 과장된 얼굴, 또는 이중적인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45쪽 보겠습니다. 자, 45쪽에 보면 살을 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들이 나와? 예를 들면 45쪽에 나와 있는 것. 어, 저 질문 못 들어서 45쪽에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아이들의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들이 예로 나와? 살 아, 꼭 빼서 아, 중학교 3학년 동아리 선배 오빠한테 음, 고백하려고? 고백하려고. 자, 고백하는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그래도 음, 그 좋아하는 사람 취향이긴 한데 또 마른 여자 좋아하면 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음, 있죠. 승훈이 너라면 어떨 것 같아? 뚱뚱한 여자가 와서 그렇죠. 고백하는 것과, 뚱뚱하지 않은 여자가, 날씬한 여자가 와서 고백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아니면 차이가 없어?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 음, 그래도 좀 어,
뚱뚱한 여자가 좋아? 뚱뚱하면 자기 몸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승훈이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 준원이는 어떨? 네. 준원이는 어때? 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응, 마른 여자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응, 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응. 그러니까 준원이 너는 어떠냐고, 준원이 너는. 만약에요? 준원이 너가 고백을 받는다라면, 뚱뚱한 여자가 고백하는 거하고 날씬한 여자가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그거는 별 차이가 없어? 아니면 차이가 있어, 너도? 차이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넌 누굴 선택할 건데? 다른 조건이 많이 다 똑같다라면. 음, 그래도 마른 여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날씬한 여자를 선택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현재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하니 다이어트 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승훈이나 준호이처럼 갖는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가 뚱뚱해도 상관없어. 뚱뚱한 거나 날씬한 거나 그게 뭐가 문제야? 다 그냥 같은 사람 아니야? 그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의 뭐 인간성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좋아하나가 더 중요한 거지. 뚱뚱한 거 날씬한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상관없어. 그럼 그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잖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준원이나 승훈이 같은 사람들이 날씬한 사람이 좋아. 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생각에 맞춰서 그 뚱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응.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자기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 그 사람이 좋아지게 만드는 게 좋다 생각해요.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결국 네. 준원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다. 승훈이는 그래도,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입장이면 자기가 그에 맞춰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음. 여기 45쪽에 보면 그 얘기 나와. 아무도 그녀를 좋아해 주지도 않는다. 뚱뚱한 여자는 여자도 아니고 중성의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해서 그 뚱뚱한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을 문제시 삼는데 우리는 그러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왜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는 건가? 그 사회적 편견을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것들이 사회적인 편견인 건가? 아니면 인간이라면 자연이 드는 마음인 건가? 자연스레 드는 마음인 건가? 어때? 뚱뚱한 여자보다 날씬한 여자를 선호하는 게 사람이라면 자연이 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편견이라고 생각해? 승훈이? 그래도 사람이라면 자연이 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준원이는? 저도 사람이라면 드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음.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왜 50년 전, 1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냐고. 그걸 그렇게 반박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다시? 그때는 사람들이 보는 음. 중요성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음. 준원이는 뭐라고 반박할 거야? 그 사람은 어. 그 뚱뚱한 사람이 예뻐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음. 돈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닐까요? 그 얘기다. 그렇지.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더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원이는 글쓰기를 우리가 해본 건가 안 해본 건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었나? 네. 그때? 이번에 다이어트 학교를 갖고는 다시 한번 독서 감상문을 쓰겠습니다. 준호나 승훈아, 근데 네. 이 책을 가지고 독서 감상문을 쓴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 건가? 독서 감상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 또 열심히 써오면 되고, 워드로 작성해서 그때 이렇게 공유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쓰면서 보내주면 되고, 그래야 쌤이 이제 또 이제 고칠 거 고치고, 또 이제 독서 감상문 쓰는 거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 준호이, 수근이? 다음 주 숙제와 관련된 질문. 준호이. 이 지문에 나왔던 걸로 글 써도 돼요? 뭐라고? 질문 여기에 오늘, 수업했던 걸로 글 써도 돼요? 당연하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써도 되고, 준원이 너가 하고 싶은 얘기 쓰면 되지. 당연히 돼. 또 질문 없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